서른이 되고 마흔이 되고 이렇게 나이는 찼는데 국제 결혼은 한번 고민하고 있다면은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나라들이 있을까요? 우선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하겠는데요. 일단 남자 인구가 적어서 남자 가치가 높고 10살 이상 나이차가 있어도 크게 상관하지 않는 인간적인 부분도 많이 보는, 그러니까 MSG 좀 쳐서 남자 인구가 적어서 남자를 금처럼 여긴다는 그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리투아니아, 남자가 귀한 국가에 항상 상위권에 오르는 나라 리투아니아, 미녀의 나라 벨라루스와 이웃 국가인데요. 물론 리투아니아 역시 미녀가 많기로 진짜 유명하죠. 외모로만 따지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도 한 수 접는다는 그런 미녀의 나라입니다. 인구는 288만 명으로 발트 3국에 속해있는 국가인데요. 2021년 기준 리투아니아의 성비는 여성 100명당 남성 86.18명입니다. 여성 인구의 비율은 53%고 남성 인구는 46%입니다. 길거리에서 여자들이 남자들을 역으로 헌팅한다고 합니다. 남자가 적다 보니까 리투아니아 여성들은 결혼 정년기가 되어도 배우자를 찾기가 쉽지는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성들이 오히려 남성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한 경우도 많습니다. 좋았어. 때문에 국제 결혼에 관심이 늘고 있고 해외 인민도 많다고 하네요. 아, 이거 진짜 괜찮은 나라인데?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처럼 라트비아도 유럽 발트의 연안에 위치한 발트 3국 중 하나인 그런 나라입니다. 리투아니아 옆에 바로 이웃한 라트비아는 인구 196만 명의 작은 국가입니다. 여성 100명당 남성 인구 84.8명으로 역시 남자가 부족하네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남자 사망자가 많아서 그때부터 성비 불균형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벨라루스, 리투아니아 같이 라트비아는 아름답고 예쁜 외모를 소유한 모델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라트비아 역시 여자 인구가 많아서 결혼 정년기에 결혼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국제 결혼에 오픈 마인드라고 합니다. 벨라루스, 미녀의 나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 벨라루스. 일단 벨라루스는 역시 여자 100명 기준 남자 81명 정도라고 합니다. 성비의 불균형이 상당히 심각한 편인 것이죠. 남자가 없으니 여자가 다른 나라 남자들과의 결혼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하는데요. 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한 벨라루스 출신 출연자가 벨라루스도 여자 인구가 적어서 남자가 귀한 국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벨라루스도 국제 결혼에 크게 관심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국제 결혼을 한다고 해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니면 유럽권 남자들이 국제 결혼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았었는데요. 왜냐면 가까웠고 같은 인종이니까. 일단 벨라루스 자체가 외국인이 많지도 않고 한국 사람들도 몇백 명밖에 안 됐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을 만나고 문화를 경험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관심이 많아지고 한국 남자들에 대한 이미지도 정말 좋아졌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는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면이 있다고 하네요. 한류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세 나라 모두 진짜 미녀는 많은데 결혼할 남자가 없는 정말 희한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와 다르게 국제 결혼에 대해 긍정적이고 나이 차이가 나는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서 한국 남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 나라들인데요. 또한 이 세 나라 모두 남편의 조건도 생각보다 많이 따지지는 않습니다. 돈을 벌어올 수 있고 다정다감하고 성격이 무난하고 가정에 충실한 것에, 그런 것에 만족하는 여성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모두 다르니까 모두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은 것을 중요시 여기는 여자도 있고 외모를 더 보는 여자도 있고 나이 차이가 10살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그런 여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진입 장벽이 낮다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아무튼 이 나라들 모두 이웃 나라들인데요. 벨라루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모두 발트의 3개국이고 가까운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서 한번 직접 가서 세 나라 모두 돌아다니면서 노력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번에는 일반 스포츠 범주를 넘어 그냥 파괴하고 무자비하고 상대방을 박살내야 하는 상남자들의 스포츠 종목, 상남자들만 할 수 있는 스포츠를 알아봤습니다.
마상창 시합, 중세시대 막장 패싸움 난투전이죠. 미국 남부지역 자우스팅이라고 불리는 이 익스트림 스포츠는 중세 서유럽에서 난전인 모의전의 전희로 치른 기사의 기량을 겨루는 마상 시합입니다. 이 마상창 시합은 미국에서도 열리고 비슷한 대회로는 우크라이나 주최로 배틀 오브 네이션즈라는 이런 대회로 열린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열리는 유럽 천하제일 검술 대회 뭐 이런 느낌? 이 대회는 2009년 우크라이나의 검술 마니아들이 주최한 경기를 시초로 시작된 대회입니다. 참가자들은 중세 유럽 스타일의 무기와 갑옷을 입고선 결투를 벌이는데 이거 딱 봐도 덕후 느낌 물씬 나죠? 근데 이게 단지 덕후의 장비빨로만 되는 시합이 아니라 리얼로 파이팅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상을 막기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갑옷으로 떡칠하고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칼날 상처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뚜까 패는 이런 싸움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난투전이죠. 막 패싸움, 칼 들고 갑옷 입은 패싸움 느낌? 이 대회의 묘미는 아무래도 단체전입니다. 말이 단체전이지 완전 패싸움이죠. 30대 30은 무기를 놓쳐도 이 주먹질, 박치기, 발차기, 레슬링 등 모든 육박전이 허용되어서 그냥 파이팅이 넘치는 흥미진진한 그런 싸움장이 됩니다. 최다 우승팀은 러시아고요. 그 다음이 우크라이나, 폴란드라고 하네요. 이 세 국가들은 진짜 죽기 살기로 싸운다고 합니다. 실제 이 국가 관계에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 더럽죠. 러시아, 폴란드 사이 더럽습니다. 아무튼 정말 난장판이라고 하네요. 아이스하키, 빙판 위의 상남자들. 하계 종목에 럭비, 미식축구가 있다면 동계 종목에는 상남자 스포츠 아이스하키가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러시아 등에서 아주 국가대항전을 할 때는 엄청난 파이팅을 갖고 하는 종목입니다. 빙판 위에서만큼은 럭비, 미식축구보다 더 강렬하고 무섭고요. 거기다 얘네는 뭐 맞짱 타임까지 있죠. 진정한 상남자들의 피냄새를 맡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곳에서는 실수 한 번이 곧 죽음. 300km로 날아다니는 바이크. 그리고 아무런 보호장치 없는 도로. 지금부터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레이스 맨섬 TT를 소개합니다. 1907년부터 시작된 100년이 넘는 전통의 레이스입니다. 코스는 60.7km의 공공도로, 마운틴 코스라 불리면서 이 좁고 굽어진 도로를 시속 300km로 달리는 트라이얼 레이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레이스라고 불리는데 이 레이스는 가드레일도 런어프 존도 에어백도 없습니다. 그냥 일반 도로에서 달리는 거예요. 그것도 300km 넘게. 부채가를 가로지르고 담벼락을 스치며 질주하는 진짜 개상남자 레이스인데요. 그래서 이 대회에 매년 사망자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1907년부터 2012년까지 무려 260명 이상의 레이서가 사망을 했고요. 2020년대에도 매년 2~3명은 죽습니다. 이쯤 되면 이건 스포츠 경기라기보다는 목숨을 건 지옥의 레이스죠. 근데 왜 참가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바이커들은 맨섬 TT에 출전한다는 것 자체가 명예라면서 기꺼이 목숨을 담보로 이 레이스에 도전합니다. 이 위험함의 큰 레이스는 오히려 유명세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어서 대형 스폰서들이 붙으면서 대회 규모가 커졌는데요. 이 기업들이 상남자들이 벌이는 죽음의 레이스라는 이미지를 마음에 들어해서 너도 나도 스폰서를 자처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다카르 랠리처럼 이 레이스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레이서에게는 최고의 영광과 명예인 것처럼 보여서 엄청난 위험성에도 참가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꽤나 오래전인 2010년 영국 BBC가 발행하는 월간 매거진에서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7대 죄악인 성욕, 탐식, 탐욕, 나태, 분노, 시기, 교만을 기준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죄를 많이 짓는 국가 목록을 선정했었는데요. 이거 충격적이게 우리나라가 1인당 성인 콘텐츠, 그러니까 야동이죠. 이거를 소비하는 돈이 가장 많은 성욕 1위 국가로 선정이 되었었다고 하네요. 일본이 2위에요. 우리가 일본보다 높아. 중국이 5위고 대만이 8위.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들이 야동을 많이 봐. 우리가 일본보다 높다는 게 정말 신박하네. 아무튼 이 아래가 각 항목별 순위인데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건 그냥 성욕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냥 이 상황에 따른 호기심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아무래도 이 보수적인 성관념이나 그 당시에는요 체면 문화 이런 것 때문에 억압된 성욕이 한몫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고, 또 하나로는 아마 이 인터넷 검열이 심해서 VPN을 많이 사용해서 그런 게 아닐까 라고 추측해봅니다. 데이트 사이트 빅토리아 밀란이라는 사이트에서 각 나라별 여성들에게 자신들의 성욕을 자체 평가해 주도록 요청한 그런 결과인데, 이게 유럽 기준이에요. 스웨덴,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4개국 여자들의 성욕이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핀란드 여성들이 79%, 스웨덴 여성의 78%, 덴마크 여성의 76%, 노르웨이 여성의 76%가 각각 성욕이 높았다고 답변을 했다고 하고요. 또한 독일, 호주 여성의 71%,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위스 여성의 70%가 성욕이 자기들이 높다고 답변을 했다고 하네요. 체코 여성의 경우에는 성욕이 높다는 답변은 47%밖에 안 됐고요. 스웨덴 여자들의 39%, 노르웨이 여자들의 35%가 이 여성 색정증 환자와 정상인, 그 경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많이 뭔가 원하긴 하는데. 그리고 이들의 이 성욕 수준에 근접하는 나라가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이었고요. 이탈리아 여자들의 34%, 포르투갈 여자들의 33%가 평균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성욕에 사로잡혀 있다고 답변을 했다고 하네요. 미국 여자들은 이 30%가 평균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성욕에 잡혀 있다고 답변을 했고요. 폴란드는 24% 그렇다고 답변을 했네요. 프랑스, 네덜란드 여자들의 경우에는 21%가 여자 색정증 환자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생활 수준에 따라서 성욕이 높아지고, 또 이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사는 나라일수록 여자들의 이 성관계에 대한 관심과 시간이 더 많아진다 라고 합니다. 2022년 한국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24.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 남자의 자살률은 36.2명, 여자는 13.2명이었는데요. 남자가 약 2.7배나 높았는데요. 20대 후반 남자의 자살률은 약 30.5명으로 20대 여성의 자살률인 11.2명에 비해서 크게 높았습니다. 이 노인 남자의 경우에는 70대 이상에서 자살률이 약 56.1명에 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있는 걸까요? 2021년 한국정신건강협회 조사에 따르면 남자의 66%가 정신건강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정신상담 받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남자들이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감정을 털어놓는 것을 꺼리는 이런 문화가 남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남자는 강해야 한다는 그런 가치관이 누군가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상담하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것이죠. 또 다른 요인은 사회적 압박인데요.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남자들에게 이 가족의 경제적 책임을 많이 부여합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남자의 책임감과 부담감이 더 높긴 하죠, 여자보다. 문화적 요인도 있는데요. 한국 사회에서는 남자에게 강한 남성성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남자들은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정신 건강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압박이 이 남자들이 도움을 요청하게 만드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다양한 요인이 결합되어서 한국에서 남자들의 자살률은 높은 원인이 되는데요. 여러분은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